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가설 검정의 5.6 T 분포 그리고 이제 5.7 평균의 검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시험 범위는 이 5.9 비모수적 검정까지 이제 시험 범위로 하도록 하고요. 네, 시험은 원래는 좀 앞당겨서 치려고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다시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 중간고사는 10월 21일 수요일 수업 시간인 10시 30분에 대면 시험으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는 이 5.9 비모수적 검정까지 이제 시험 범위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5.6, 5.7 진도를 나가도록 하면요. 먼저 이제 T 분포, T distribution 혹은 이제 student T distribution, student T 분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8장 가설 검증에 보면요. 이런 PPT가 있었어요. 어떤 표본 평균의 이제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제 어떤 분포를 따르는가 이제 지난 시간에 PPT 두 번째 혹은 이제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이 내용이 있을 텐데요. 어떤 x1, x2 변수 x1, x2 짝쭉해서 xn까지가 이 변수가 이제 정규 분포 n을 n으로부터의 이제 확률 표본일 때 이때 이 정규 분포 n을 따르는 이론 분포, 즉 평균이 뮤고, 그쵸? 그리고 이제 분산이 이제 시그마 제곱인 어떤 정규 분포, 이론 분포에서부터 이제 얘네를 끄집어낸 거예요. n개의 어떤 표본들을 이제 끄집어냈을 때 이때의 이 표본들, 이 x1부터 xn까지의 표본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실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x를 1부터 n까지 다 더하신 다음 n으로 나눠주면 이 표본들, 우리가 끄집어낸 이 표본들의 평균을 이제 x바로 이제 구해주실 수가 있겠죠. 이때 이 x바에 대해서 이제 평균과 그다음에 이제 분산을 다시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평균은 이제 원래 x바는 지금 x1부터 xn까지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준 거였어요. 그쵸? 걔네들의 이제 평균 2를 구해보는 거죠. 그쵸? 걔네들의 이제 평균을 구해볼 때 이 n을 n분의 1을 앞으로 빼낼 수 있으니까 n분의 1 앞으로 빼내주고 그 다음에 어떤 x1 더하기 xn까지 이제 평균을 이제 각각들의 이제 평균의 합으로 다시 고쳐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 이 1이 아니라 여기 지금 2로 고쳐져야 되겠네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 이제 2죠. 네. 그러면 이제 x1의 이제 평균, x2의 평균, xn들의 이제 평균이 있는데 걔네들의 지금 평균은 뮤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 뮤 평균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n개가 있으니까 n뮤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n이 지워지고 즉 표본 평균인 x바의 평균이 뭐가 되냐면 이제 뮤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분산, 베리언스도 한번 구해 보시면 이제 베리언스 이 평균 x바의 지금 평균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 평균들의 이제 베리언스를 구해야 되니까 그 베리언스 앞으로 빠져나가면 지금 n제곱분의 1 한 다음에 베리언스 이제 각각들이 되겠죠. 각각들의 이제 베리언스들은 지금 시그마 제곱이고 걔네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n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n 시그마 제곱. 그래서 앞에 n제곱분의 1을 곱해주시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확률 표본들의 확률 표본 얘네들의 이제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이제 걔의 x바 자체의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보시면 각각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모집단, 전체 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 n을 따를 때 이 모집단, 이 전체 집단에서 추출한 n개의 표본의 평균 x바는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냐면 평균이 뮤고, 그쵸? 그리고 분산이 n분의 이제 시그마 제곱인 이 정규 분포를 이제 따른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했습니다. 이 앞에 PPT의 내용을 알고 그럼 이제 T 분포라는 건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이 P 분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평균 검정을 하기 위해서 고안된 분포가 이제 T 분포예요. 평균 검정을 하기 위해서 고안된 분포. 이게 무슨 말인가? 검정을 위해서 이제 정규 분포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모 분산항을 포함하지 않고 대신 표본 분산을 이용한 분포를 T 분포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모집단, 이제 전체 집단이 있는데 전체 집단에서 이제 분산을 잘 모르고 전체 집단에 대한 이제 분산을 잘 모르고 이 전체 집단에서 이제 표본을 이제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추출된 그 표본들에 대한 분산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표본이니까, 그렇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산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T 분포는 이 모 분산항을 모르고 대신 이 표본들의 이 분산을 알 때 우리가 이제 T 분포를 이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여기 써져 있는데요. N1, N2 쭉쭉 NN까지 이 표본들이 정규 집단 N, 즉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이 정규 분포로부터의 뽑아낸 확률 표본일 때 이 표본들의 평균 X반은 아까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네. 그리고 그때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 변수를 우리가 이제 G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걔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써줄 수 있냐? X바 마이너스 뮤.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로 얘를 고치기 위해서는 변수를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인 G로 고치기 위해서는 걔네들의 이제 표본 빼기 그다음에 뮤, 그렇죠? 뮤 정규 분포로 고치려면은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분산의 루트 씌우는 값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즉 평균이 0이고 이제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본에서는 위에도 말했지만 이 모집단의 분산으로부터 구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몰라요. 표준 편차가 미지수인 경우에는 대신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 대신에 이제 표본의 표준 편차인 이 S 얘를 대입해서 이제 스튜던트화된 확률 변수 이 T를 구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걔는 어떻게 구하냐? 이제 위랑 똑같아요. 위랑 똑같은데 대신에 여기 지금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모르니까 표본들의 표준 편차인 이제 S를 대입을 해서 확률 변수 어떤 T의 분포를 이제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 있는데 그 분포를 이제 T 분포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T 분포는 이 N, 여기 이 샘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래 우리가 안 표준 정규 분포랑 가깝게 돼요. 네. 대신에 이 T 분포는 이 N 개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원래 이 표준 정규 분포와 좀 다른 모양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T 분포는 이제 매개 변수가 이제 하나가 있어요. 매개 변수 하나. 이 뮤라는 이 매개 변수가 있는데 그 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샘플 개수인 n-1 해서 매개 변수 뮤를 구할 수가 있어요. 즉 뮤는 다시 말하면 샘플 개수 n-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 매개 변수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이 T 분포를 그려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그려놓은 걸 보면요. 이 뮤, 얘가 지금 아까 이 뮤는 제가 이 샘플 개수인 n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n-1. 뮤가 만약에 1인 경우에 이 노란색 선처럼 되고요. 뮤가 2인 경우 그다음에 뮤가 무한대로 가면 이 검은색 선처럼 그려지는데 얘는 바로 우리가 아는 표준 정규 분포와 이제 같은 형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뮤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평균이 이제 평균이 있는 여기 x 0자리가 위로 높게 솟아오르고 꼬리가 이제 밑으로 많이 이제 가라앉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제 뮤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어때요? 여기 뒷부분에 이 꼬리가 두꺼운 형태를 띠게 됩니다. 네. 그래서 T 분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매개 변수 뮤 하나만 알면 다음과 같이 이 모양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 모양은 이 확률 밀도 함수인 이 F를 이제 그려준 거예요. 네.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이 t가 여기 이 x를 이제 이 변수 t 분포를 따르는 이 확률 변수 t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걔는 어떻게 그리냐? 매개 변수 뮤만 알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뮤가 1이냐, 2냐, 5냐, 아니면 뮤가 엄청 크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갖게 되고, 걔는 이제 루트 파이 뮤 분의 1의 감마 펑션이에요. 감마 펑션 우리 여러 번 했었죠. 감마 펑션의 2분의 뮤 분의 감마 2분의 뮤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뮤분의 이 확률 변수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뮤 플러스 1승으로 이 확률 밀도 함수 f를 구해주실 수가 있고, 걔를 이제 t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뮤가 1일 때는 노란색 선과 같이, 5일 때는 파란색 선, 그리고 뮤가 엄청 커지면 이 검은색 선과 같이 그려지고, 뮤가 무한대의 경우에는 표준 정규 분포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t분포와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라고도 할 수 있는 이 t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제 비교한 그림이 아래에 있는데요. 이 0이 지금 평균이죠. 평균을 중심으로 이제 좌우 대칭, 이 모습이 이제 똑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가 뭐냐면은 요 빨간색 선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t 분포는 이 파란색 선으로, 여기 이 파란색 선으로 지금 그려져 있어요. t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에 비해서 어때요? 여기 꼬리가 이제 두터운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프는요, 붉은 선이 말씀드린 것 같이 표준 정규 분포를 그린 거고, 이 붉은 선이 t 분포인데 이때 뮤가 3일 때, 즉 자유도가 3일 때를 그려놓은 거예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자유도가 커지면, 즉 뮤가 무한대로 가면 t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와 가까워지게 돼요. 자유도가 30인 경우에는 표준 정규 분포와 약 3% 정도 그 값이 차이가 나고, 자유도가 100인 경우에는 약 1% 정도 그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작게 되면요, 즉 n이 작으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보다 예측 범위가 높은 t 분포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왜 이 표본 크기가 작으면 표준 정규 분포보다 이제 예측 범위가 높은 t 분포를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 뒷장의 좀 검정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t 분포와 정규 분포의 모양의 차이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t 분포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5.7장 모평균의 검정에 대해서 함께 볼게요. 모평균의 검정이라는 것은 이제 표본 분포, 이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이 표본들, 걔네들이 이루는 이 분포, 표본 분포를 이용을 해서 원래 집단, 원래 이 표본을 꺼냈던 그 전체 집단이 이 모집단의 모수에 대해서 검정하는 것을 모수 검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집단의 모수, 즉 이제 평균이 있겠죠. 네, 원래 집단이 모수인 이제 평균, 그다음에 이제 뭐 분산, 원래 모집단의 이제 분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정하는 것을 이제 모수 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이용을 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용해서 원래 전체 집단, 표본을 꺼냈던 원래 집단 전체 집단인 모집단의 이제 평균에 대한 가설을 이제 검정을 하는 것이 모평균의 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t 분포가 이 앞장을 넘겨보시면 여기 평균 검정을 하기 위해 고안되었음,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네, 원래 모집단, 전체 집단의 이제 평균에 대해서 이제 검정을 하기 위해서 이 t 분포, 우리가 앞선 장에서 배웠던 이 t 분포가 검정이 되었습니다. 이 t 분포가 이제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t 분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원래 모집단의 이제 평균, 모집단의 모수인, 즉 모수 중에서 어떤 모수요? 평균.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가설을 이제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 분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이 됐고요. 우리가 8장에서 배웠던 그 가설의 검정이랑 이제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가설 검정에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양측 검정, 그리고 이제 단측 검정이 있었죠.
양측 검정에는 이제 귀무가설은 어떻게 세울 수 있었냐면 이제 뮤는 뮤제로와 같다라고 이제 귀무가설을 세웠고요. 이제 지난 시간 우리 8장에서 배웠던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립가설은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이죠. 이 대립가설은 이 귀무가설과 이제 반대되는 가설이에요. 이 대립가설은 뭐냐면 이 귀무가설과 반대되게 뮤는 뮤제로와 이제 같지 않다라고 이제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가설 검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검정 통계량을 설정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죠? 검정 통계량을 이제 어떻게 설정해 주실 수 있냐면 이 어떤 변수, 이 확률 변수 t는 루트 n분의 이 표본, 샘플 표본들의 이제 개수죠. 루트 n분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표본들의 이제 표준 편차일 거예요. 그것 분의 표본의 평균 빼기 이제 뮤 제로 해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의 수준 뭐 5%에서 검정하라, 1%에서 검정하라 뭐 이런 말들 있었죠. 그 유의 수준은 이제 알파라고 둘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양측 검정에서는 검정 통계량과 이제 두 임계값이 얘예요. 그죠? 얘. 이게 임계값이에요. 우리가 유의 수준이 설정이 되면 양측 검정에선 그 유의 수준 이제 반을씩 나눠 가지면 됐었어요. 그렇죠? 5%에서 검증하라. 그럼 여기가 이제 2.5%씩 양측 검정에서 나눠 가지면 됐고, 그러면 여기에 이 임계값 t 2분의 알파를 이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표에서 읽어서. 네. 그랬을 때 이 검정 통계량, 우리가 구한 이 검정 통계량이 여기 얘보다 이제 작거나 이쪽 오른쪽보다 이제 큰 여기 사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검정 통계량이 여기 제가 X 표시한 여기 사이, 이 사이 그리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은 귀무가설이 이제 기각되고 우리가 이제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됐었죠. 네, 양측 검정. 그 다음에 단측 검정을 한번 볼게요. 단측 검정은 우측 검정과 좌측 검정이 있었죠. 우측 검정을 먼저 보시면 이제 귀무가설 H0는 이제 뮤가 뮤0와 같다가 이제 귀무가설로 세울 수 있었고 이제 대립가설은 이제 뮤가 뮤0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검정 통계량 우리가 t를 구했는데 걔가 여기 이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여기 이 알파는 이제 유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t 알파는 임계값이죠. 좌측 검정을 보시면 이제 귀무가설은 이제 뮤가 뮤제로와 같다로 세울 수가 있고 이제 대립가설은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로 세워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했을 때 검정 통계량이 여기 이 사이에 제가 이 화살표로 긋는 여기 사이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됐죠. 네. 여기까지 우측 검정, 이제 양측 검정, 단측 검정 중에 이제 우측 검정, 좌측 검정을 알아봤고요. 우리가 만약에 모분산이 알려져 있어요. 모집단에 이제 분산이 알려져 있으면 그 모집단의 분산을 우리가 이제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표현을 하는데 이 모분산인 시그마 제곱이 이제 알려진 어떤 정규 모집단에서 아래 가설들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이제 표준 편차를 아니까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기각력은 이제 앞이랑 동일한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정규 모집단이니까 다 여기 G로 이제 써져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모분산이 알려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규 검정을 하시면 되고 반면에 이제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정규 모집단에 대한 아래 가설들에 대한 검정은 이 t-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t분포를 이용한 테스트를 하시면 되고 그때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앞이랑 다른 거는 우리가 여기 얘가 시그마 대신 뭐가 들어간 거죠? 이제 표본들의 표준 편차인 S가 여기 들어가게 됐고 앞이랑 그 외에는 지금 동일하게 됩니다. 이때 기각력은 이제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실 수 있고요. 이 기각력 그리고 유의 수준 얘는 우리가 앞에 여기 표에서 봤던 거랑 이제 동일하게 그냥 단지 이 그림과 이 말들을 이제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거는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정규 모집단에서의 가설을 검증할 때는
다음에 통계량과 기각력을 사용하신다는 거. 반면에 모분산이 알려진 정규모집단에서의 아래의 가설들에 대한 검정은 다음에 검정 통계량과 다음에 이제 기각력을 이제 사용한다는 것을 이제 차이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가 앞선 그래프를 잠깐 여기 넘어가 보시면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표준 정규 분포보다 예측 범위가 높은 이제 T 분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말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앞에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복사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그래프인데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자유도가 3인 T 분포고 이제 붉은색이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앞에 이제 검정할 때 이제 기각력 설정하는 것과 이제 관련돼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5% 유의 수준은 이제 5%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서 여기 이 붉은색 제가 이제 빗금치는 이제 요 영역이 이제 5% 영역에 들어오는 범위가 이제 될 거고요. 반면 이제 자유도가 3인 T 분포에서는 여기 지금 얘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그리면 다음과 같이 될 텐데 여기 이쪽 영역이 지금 자유도가 3인 T 분포에서는 5% 영역이 이제 다음과 같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검정 통계량을 구해봤더니 검정 통계량이 이제 어디 속하냐면 여기 속하게 돼요. 여기 양측 검정에서 검정 통계량을 구해봤더니 여기 영역에 속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표준 정규 분포인 경우에는 얘가 어디죠? 지금 기각력에 속해요. 그렇죠? 이 검정 통계량을 구해봤더니 기각력에 속해요. 그러면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이제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고 이제 T 분포를 사용을 해서 이제 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가 구한 얘는 이 검정 통계량은 지금 기각력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기각력에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표준 정규 분포가 T 분포보다 기각력이 어때요? 훨씬 넓어요. 그쵸? 이 빨간색이 표준 정규 분포의 기각력이고 이제 파란색이 이제 T 분포의 이제 기각력이 되게 되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표준 정규 분포가 기각력이 훨씬 넓게 됩니다. 즉 기무가설을 기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상대적으로 뭐보다? T 분포보다. 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말이 이제 T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에 비해 기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귀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양측 검정에서 상대적으로 같다는 결과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같다는 결과를 많이 주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에 비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검정을 해줘요. 즉 같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냥 두 개가 이제 두 개가 같다라는 이제 결과를 T 분포가 더 자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각력이 더 좁아요. 즉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귀무가설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뮤가 이제 뮤 제로와 같다라는 이 귀무가설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대적으로 이제 같다라는 이제 결과를 더 많이 주게 되니까 정규 분포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문장을 같이 읽어보면요. 이제 정규 분포를 이용한 검정의 경우에는 중심에서 이제 조금만 벗어나도 이제 다르다는 결과를 주지만 T 분포는 정규 분포에 비해서 더 벗어나도 이제 같다라는 이제 결과를 주고요. 이 이유는 이제 즉 T 분포는 표본 수가 적어서 즉 n이 이제 적어서 나오는 우연에 의한 이제 극단적인 값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유연한 검정 결과를 주게 됩니다.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배가 되었을 때 현재 상태의 겨울철 500헥토파스칼의 고도선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표본수를 각각 30개씩 취해서 평균과 표본 편차를 계산을 했어요. 평균값의 차이는 50m가 나타나고 표준 편차는 50m로 같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가 겨울철 500헥토파스칼의 고도선에 현저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변화를 유발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유의 수준 5%에서 검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 과거가 있고, 즉 이산화탄소가 현재보다 2배 낮았을 때, 그리고 이제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CO2 농도가 이제 2배가 됐을 때고, 얘는 이제 2배 이전이에요. 그때에 이제 500헥토파스칼의 이제 고도선, 500헥토파스칼을 보시면, 500헥토파스칼을 보시면 이제 상층 1기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어떤 지위 고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뭐 능이 있고 이제 골이 있고. 여기도 현재도 어떤 이런 고도선이 이렇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려져 있을 텐데, 이때 이 고도선의 변화가 과거 그리고 현재 CO2 농도가 이제 2배가 됐을 때에 이 CO2 농도의 변화가 이 고도선의 이제 변화를 유발을 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과거의 이 지고도 이 값이 너무 많기 때문에 표본수를 몇 개를 뽑았냐면 이제 30개를 이제 과거에서 이제 추출을 하고 현재에서도 지금 30개 고도선들을 이제 추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n이 지금 30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평균 값의 이제 차이, 여기 지금 과거를 이제 x1이라고 하고 이제 현재를 이제 x2라고 하면은 이 평균값, 이 고도선에 이 평균값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 고도선에 이제 평균값이 있을 텐데, 고도선의 이런 평균값의 이제 차이가, 즉, x1 마이너스 x2가 이제 뭐냐면 이제 50인 거예요. 50. 그리고 이제 각각 얘네 이때 과거와 이제 현재의 표준 편차는 50m래요. 우리가 지금 과거를 1이라고 뒀으니까 지금 S1. 이 표본들의 이제 표준 편차니까 우리가 S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표본들의 표준 편차 과거 그리고 이제 현재의 이제 지위 고도들에 대한 이제 표준 편차는 뭐냐면 지금 50m인 거예요. 과거에서 이제 샘플들을 30개를 이제 뽑아서 평균을 구하고, 그렇죠? 현재에서도 샘플들을 30개 지위 고도 선 장들을 뽑아서 30개 뽑아서 평균을 구했더니 이제 걔가 이제 x2 반 거예요. 네. 걔네들의 이제 차이가 50인 거고, 이제 각각 이때 이 뽑은 얘네들의 이제 표준 편차 S1, S2는 똑같이 지금 50m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평균을 검정하기 위해서 원래 모집단들의 평균을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샘플들을 아는데 이 샘플들의 값을 가지고 원래, 그렇죠? 원래 이 샘플 취하지 않은 거, 원래 모집단, 이 전체 집단, 과거의 이 500헥토파스칼의 이제 고도선과 현재의 500헥토파스칼 고도선, 얘네들 이제 전체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가 겨울철 500헥토파스칼 고도선의 현저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지, 그쵸? 모집단에 대한 이 평균들을 검정을 하라고 한 거예요. 걔를 유의 수준 5%에서 이제 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다음 장을 먼저 보시면 이제 규모 가설이랑 대립 가설을 세워야 되죠. 우리가 검정을 해야 되니까 가설에 대한 검정을 하려면 가설을 먼저 세우면 이제 규모 가설은 이제 차이가 없다는 게 이제 규모 가설이죠. 그렇죠? 차이가 없다. 즉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가 겨울철 500헥토파스칼 고도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았다. 변화가 없다. 차이가 없다. 네. 라고 한 게 이제 규모 가설이 되는 거고요. 대립 가설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게 이제 대립 가설이 되는 거죠. 규모 가설과 이제 반대되는 거. 그렇죠? 즉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가 겨울철 500헥토파스칼 고도선의 현저한 변화를 유발했다는, 즉 차이가 있게 만들었다는 게 이제 대립 가설. 즉 우리가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이 대립 가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검정 통계량에 대한 이제 규모 가설, 이 규모 가설이 참인 조건에서 이제 표본 분포를 이제 구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 X1 이산화탄소 농도,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았을 때, 그리고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가 됐을 때 그 고도선의 평균, 고도선을 평균한 이 두 평균, 얘네들을 이제 뺐을 때가 뭐가 됐냐면 0이 돼요. 그쵸? 얘네가 0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서서 보시면은 이 베리언스를 이제 구해 주셔야 되는데, 얘네의 차에 대한 이제 베리언스를 한번 구해 보시면, 우리가 요런 규칙이 있어요. 즉, 베리언스 x는 x 제곱의 이제 평균 빼기 이제 뮤의 제곱, 그리고 어떤 베리언스에다 ax 플러스 b, 여기서 이제 x가 어떤 표본 변수가 되는 거예요. a랑 b는 어떤 컨스탄트 값이 되고요. 이럴 때 ax 플러스 b는 우리가 예전에도 했지만 a제곱 베리언스 x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처럼 어떤 각각 다른 변수 x, y에 대해서 그 더한 값에 대해서 더한 확률 변수 x, y를 더하고 거기다 이제 베리언스를 구하면 베리언스 x 더하기 베리언스 y 마이너스 2 코베리언스 x, y가 돼요.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베리언스 x 플러스 베리언스 y 마이너스 2 코베리언스 x, y가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 플러스입니다. 네. 플러스일 때 이렇게 되고, 이제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2 코베리언스 x,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베리언스 x, y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확률 변수 x랑 y가 서로 이제 독립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베리언스 x 더하기 y, 여기가 이제 베리언스 x 더하기 베리언스 y, 여기 뒤에 얘가 없어지게 돼요. 네, 여기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왜냐면 이 코베리언스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 이 2xy가 2의 x 곱하기 2의 y로 쓸 수 있어서 얘가 뮤 x 곱하기 뮤 y라서 여기가 이제 없어져요. 네, 독립인 경우에 얘를 이제 여기다 넣어 보시면,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0이 돼요. 독립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x,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y가 이제 서로 독립인 경우에는 서로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두 모집단에서 이제 추출된 확률 변수인 경우에 베리언스 x 더하기 y는 베리언스 x 더하기 베리언스 y, 또한 여기도 지금 여기 0이 되겠죠. 그래서 베리언스 x 마이너스 y는 베리언스 x 더하기 베리언스 y로 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이 베리언스 x1 마이너스 x2, 얘는 어떻게 써주실 수 있냐면요. 얘는 베리언스 x 마이너스 베리언스 x2로 써주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무가설이 참인 조건에서 표본 분포를 구하고 있으니까, 즉 차이가 없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두 평균이 차이가 없는 경우, 두 평균을 이제 뺐을 때 0, 뺐을 때 평균이 이제 0이고, 그 뺐을 때 x1 바 마이너스 x2에 대한 이제 베리언스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베리언스 x1 더하기 베리언스 x2로 써주실 수가 있으니까, 뭐에 의해서? 여기 얘에 의해서요. 써주실 수가 있게 되니까, 이제 베리언스 x1을 구해보시면 이제 얘는 n1분의 이제 샘플의 표준 편차 이제 제곱으로 구해주실 수가 있고, x2에 대한 베리언스는 이제 n2분의 이제 샘플에 대한 표준 편차의 이제 제곱으로 이제 구해주실 수가 있겠죠. 즉, 검정 통계량에 대한 기무가설이 이제 참인 조건에 대해서 표본 분포의 평균과 이제 베리언스를 다음과 같이 구해줬어요. 그랬을 때 이제 검정 통계량을 구해 보시면, 이제 검정 통계량 이제 검정 통계량 T는 우리가 앞서서 모집단의 이제 분산 혹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모를 경우에 검정 통계량 T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되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구한 이 분포에 이제 베리언스를 아니까 얘의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여기다 루트 씌워주시면 돼요. 거기다 루트 씌운 값을 여기다 구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x바 이제 새로운 이제 통계량이 지금 우리가 x1 마이너스 x2 바 빼기 뮤인데 지금 얘가 0이죠. 왜냐면 두 개가 이제 차이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쵸? x1 마이너스 x2의 바에 지금 평균 얘가 지금 0이에요. 차이가 없다고 했어요. 즉 뮤가 지금 0인 거예요. 그쵸? 뮤. 여기 이 값이 0인 거예요. 이 값이 0이고, 지금 x바는 우리가 기무가설이 참인 조건에서 지금 분포를 구했으니까 이 x 이 변수가 이 x 변수가 x1 바 마이너스 x2 바가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n1과 n2가 즉 샘플 개수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근사, 정규 분포 근사가 적용 가능하니까 이 변수 t를 이제 g로 봐줄 수가 있게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x1-x2 반을 문제에서 50m라고 주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S1, 과거 자료에 대한 과거 샘플들에 대한 표준 편차 S1이 50이었으니까 50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개수는 30개 뽑았어요. 더하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수도 30개 마찬가지로 뽑았고, 그 다음에 현재 자료에 대한 표준 편차가 50이었죠. 50의 제곱. 그래서 구해주시면 얘가 166.6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50이고 이 값이 지금 166.6이에요. 166.6에 루트 씌워주시고 그거 분의 이제 50 해서 하시면 검정 통계량을 우리가 이제 3.8로서 구해주실 수가 있게 되죠. 여기 얘가 왜 변수가 t에서 g로 바뀌었냐면 우리가 샘플 개수가 충분히 크면은 이제 얘는 가우시안 근사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변수 t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수 g로 이제 근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에다 그어 보시면요. 이게 3.8이 한 요 정도다라고 이제 그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를 다시 보면은 고도선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지 유의수준 5%에서 검증을 해봐라 라고 했어요. 네, 5% 값을 한번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읽어보시면 양측 검정이니까 여기 값을 이제 2분의 알파씩 이제 나눠 가져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5%면 0.05일 텐데, 그죠? 5%니까 0.05죠. 0.05를 이제 반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여기는 0.025, 그쵸? 그리고 여기도 이제 0.025 되는 인계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표에서 0.025 되는 값을 이제 찾아보면 뭔가요? 마이너스 1.9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인계값, 이 인계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96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양쪽이 대칭이니까 이제 오른쪽 인계값도 1.96이 됨을 아실 수가 있죠. 우리가 앞서서 검정 통계량을 구해봤더니 얼마였어요? 3.8이었어요. 검정 통계량 구했더니 3.8이었죠. 얘는 뭐예요? 이 임계값의 이제 바깥에 있죠. 즉 리젝션 영역, 기각 영역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 가설은 즉 귀무 가설이 기각이 가능해요. 귀무 가설이 기각하다는 거는 아까 우리가 귀무 가설을 뭘로 세웠나요? 차이가 없다라고 귀무 가설을 세웠어요. 즉 이 귀무 가설이 기각이 가능하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대립가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대립가설 뭐예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가 겨울철 500헥토파스칼 고도선의 현저한 변화를 유발하였다라는 이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5% 유의 수준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가 겨울철 500헥토파스칼의 고도선의 현저한 변화를 유발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 가설 검정에 이어서 이제 T분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T분포는 이제 모평균의 이제 검정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분포가 이제 T분포가 되고, 이 T분포는 매개 변수가 하나, 뮤, 자유도를 나타내는 매개 변수 뮤를 가지고 그 분포를 그려줄 수가 있었어요. 이때 자유도인 그 자유도를 나타내는 그 뮤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 정규 분포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즉 샘플 개수 n이 우리가 그 자유도를 나타내는 이 뮤 매개 변수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n-1로 쓸 수 있었어요. 즉 얘가 커진다는 거는 즉 샘플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t 분포를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게 됐죠. 또한 우리가 이 t 분포는 이 정규 분포보다 그 분포를 그렸을 때 이제 양쪽에 있는 꼬리가 두터워요. 네, 꼬리가 두텁기 때문에 귀무 가설을 이제 기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가설을 검증을 할 수가 있다까지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입니다. 오늘 퀴즈를 보시면요, 이제 앞에 우리가 예제에서 풀었던 문제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제 한번 풀어보시면 이제 이 퀴즈는 그냥 쉽게 이제 풀으실 수가 있을 텐데, 문제를 같이 보시면 북반구의 빙하가 이제 2배로 녹았을 때 현재 상태의
제철 500헥토파스칼 고도선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표본수를 이제 50개씩 취해서 2배로 녹기 전과 2배로 녹았을 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했다고 해요. 이때 평균값의 차이는 이제 15m가 나타났고 표준 편차는 50m로 이제 같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때 북반구의 빙하 변화가 겨울철 500헥토파스칼의 고도선의 현저한 변화를 유발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규 분포를 활용해서 유의수준 5%에서 이제 검정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정규 분포표를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표본수 50개지만 이제 얘는 이 표본수가 충분히 커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이제 가우시안 분포로 이제 근사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는 이제 뒤에 보시면 이 정규 분포 표가 있으니까 이 표를 활용을 해서 퀴즈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T분포와 이제 모평균의 검정에 대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